혹시 지금 어디 대기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숙사에 있어요. 아, 기숙사세요? 회사 기숙사요? 네, 네, 아, 네. 어, 제가 화면 네. 공유를 조금 할게요. 화면 보이시죠? 음, 아, 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고, 네. 어, 뭐 어떤 게 궁금한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제 원래 지방에 살다가 경기권으로 취직하면서 올라와서, 이제 횟수로 보면은 딱 2년 정도? 근무 기간으로 보면 딱 2년 정도 근무해서 이제 돈도 모으고 있긴 한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도 좀 막막하고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해나가는데 고민이 많아서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이 잘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잘하셨고요. 네. 지금 나이가 그 몇 년생이신 거예요? 98년생이요. 아, 네. 그 직장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대학교 그 전문대 졸업하고 이제 2년 딱 됐어요. 근무 기간은. 아, 네. 2년 되셨고, 네. 지금 한 달에 300에서 380 정도 받으시고요. 네. 네. 한 달에 지출을 100만 원밖에 안 하시네요.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는 것 같긴 아, 해요. 그쵸, 그쵸. 네. 여자친구 없으세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소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전 제가 좀 많이 쓴다 생각해서 아, 먹는 게. 그러셨어요? 예.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상적인 게, 현재 보유 중인 금융 자산이 네. 5천만 원 정도 되세요. 예. 이거 어떻게 모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금 들고 있다가 이제 돈 어느 정도 쌓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궁금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네네. 그냥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한참 작년쯤에 그 미국 기준금리 오를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보면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보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 오른다는 거 알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4% 넘는 것들 많이 생기니까 그때 좀 많이 들고 하면서 좀 묶인 돈이 많아지는 거죠, 점점. 아, 네네네. 네. 거의 아, 다 예금이랑 적금 쪽에 몰려 있고 주식이라던가 그런 건 이제 그 연금 프리즘 거 연금 그걸로 600 들어가 있고 든든 그 시스템으로 한 1000 정도 묶여 있습니다. 그게 이 5천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럼 안 네네네. 되는 건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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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연금 정보 좀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네. 국민연금은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네. 국민연금 기사는 보셨죠? 네. 연금 아무래도 개- 요즘 많이 뜨고 하다 보니까. 그쵸. 연금 네. 개혁이라는 걸 해가지고 연금 개혁은 사실은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고 약간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네. 국민연금 정보 나오는 거 이거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좀 애매해요. 네. 제도가 뭐 올해 내년에 바뀌던지 아니면 10년 후에 바뀌던지 결국 내가 받을 때 얼마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냥 서비스? 나중에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네. 지금 보면 DB형이랑 DC형의 정보가 없잖아요. 네. 보통은 입사 1년 차가 안 되면 퇴직금이 이제 납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없거든요. 예. 근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어, 아마 DB형으로 되어 있을 거고, 예, DB형이 맞을 거예요. 저희 아, 회사가 다 네네. 기본적으로 DB형으로 운영돼서, 네네네네. 네. DB형이어서 이렇게 되어 네.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600만 원 납입하셨나 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16만 원 정도 수익이 현재 난 상태이신 네.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일단, 제가 만든 툴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 엑셀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여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그 연금이나 노후 준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인플레이션 항상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어제 기사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뭐 2% 정도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과거 한 20여 년간 요 정도 수준이었고 미래에도 뭐 이 네, 정도 수준일 거라고 그냥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2%인 과거 23년 동안 예금 금리가 한 3.3% 정도 됐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고 예금으로 굴리면 물가는 2% 정도 오를 거고 예금에서 나오는 수익은 한 3% 초반 될 거다. 이렇게 가정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98년생이신가요? 네, 아, 그러시면 25세 현재 나이 25세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에 있는 수입 소비는 통계 자료예요. 아, 통계청에서 네, 나와 있는 통계 자료고 대략 아, 240만 원 정도 벌고 소비는 한 120 정도 한다라는 이제 통계들이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통계보다는 조금 더 버시는 걸로 보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축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100에서 200 사이. 네,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25세 남자의 기대 여명은 이제 통계로 나오는 건데 아, 81세 뭐 이렇게 산대요. 음,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5, 6년을 더 살아요. 네, 보통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노후 자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고 일단 은퇴 나이를 한 50세로 해볼까요? 네, 50세 은퇴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지금 DB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급여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DB형 네, 퇴직연금의 그 수령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혹시 회사의 급여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이게 매년 이제 임단협도 하고 해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 3%에서 4%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어,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여기 제가 4.5%라고 적어 놓은 거는 그 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 가지고 적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 지난 20년간 급여 인상률이 이 네. 정도 됐다고 되어 아, 있고 20년. 여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명목 급여 인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나이부터 50세까지 50세 은퇴하게 되면 저축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25년이고 네. 은퇴 후 생존 기간이 31년. 25년 동안 모은 거로 31년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현 직장에 근로하신 지가 2년 되셨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은퇴 후에 생활비를 뭐 150에서 200 요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보통 그 설문조사 같은 결과들이 있는데 은퇴 후에 네. 180 정도로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요. 아, 그래서 뭐 한 200 정도 쓰겠다라고 이제 계산해보고 네. 2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200만 원이 은퇴하실 시점 50세에는 336만 원을 써야지 200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 그걸 계산한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사망 시점에는 640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어, 예, 이게 그러니까 상당하네요. 물가 오르는 것만큼 그냥 반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뭐 150만 원 준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닌 게 물가가 감안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특히 보험 상품 같은 경우가 그래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같은 거를 이제 보면 거기에 물가가 반영이 안 된 금액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미래에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아무튼 그래서 한 달에 200 정도 쓴다라고 가정하고 현재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네. 얼마나 저축하면 될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예. 요게 이 계산을 하면 지금 DB형이시잖아요. 네. 요게 이제 DC형으로 하는 거랑 DB형으로 하는 거랑 두 가지를 다 계산하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예금으로 하고 DC형도 안 굴리고 그냥 예금으로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 138만 원을 매달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음, 근데 일단은 DB형이시니까 DB형 기준으로 네. 한번 볼게요.
DB형 DB형인 경우에는 여기 음, 위에 보시면 DB 수령 예, 금액이라고 보이시죠? 예, 이 DB 수령 금액이 잠시만요. 이거를 좀 내려. DB 수령 금액이 현재 이 급여 240 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예, 4.5%씩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네,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네, 50세 퇴직 시점에 1억 8천 정도 받는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이걸 예, 만약에 DC로 굴리고 한 8% 정도 수익이 나면 2억 7천 정도의 수익이 나요.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이 노란 선이 그냥 예금으로 굴리고 퇴직금 받은 거. 이 파란 음, 선은 투자를 투자를 굴리고 해서, 예, 예, 퇴직금 받은 거. 여기 이 직선 팍 올라가는 거 있죠. 예, 요게 퇴직하는 시점에 DC에서 받는 거예요. 요건 DB에서 아, 받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는 모르는 척하지만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금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밑에 보시면 은퇴 후에 생활비 총액이 17억 원 정도 나와요. 네, 50세 기준으로. 50세 예, 되셨을 때 한 17억은 있어야 노후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17억을 지금 나이로 환산하면 10억 정도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노후 생활비가 뭐 10억, 15억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DB형이고 예금으로 만들게 되면 한 달에 163만 원 저축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DB형인데 예금이 아니고 투자를 예, 하겠다. 투자를 해서 8%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한 달에 25만 원만 저축하면 돼요. 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예, 여기서 핵심은 이제 포인트는 예금만 하면 노후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투자를 병행을 했을 때 은퇴하는 시점에 총 자산이 6억 정도 여기 그래프 보시면 요 정도 예, 생겨요. 근데 아, 이 그래프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예, 위에 있는 노란 선은 예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떨어지거든요. 아, 예, 근데 파란 선은 계속 투자를 해서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요. 요 정도 기간은. 네, 음,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퇴직금을 DC로 굴릴 수 있다고 하면 예, 추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10,000원밖에 안 돼요. 계산 결과가 되게 좀 놀랍죠? 근데 예,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 우리 너구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간이 많잖아요. 네,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퇴사 전 25년, 퇴사 후 30년, 50년이 넘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 55세까지 다닌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55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 다시 돌아가네요. 지금은 같은 조건에 55세까지 일한다라고 가정하고 돌리고 있어요. 예, 보시면 예금이 아까는 DB나 DC나 한 120, 30만 원 정도 예금해야 되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은 훨씬 줄었거든요. 예, 그쵸? 85만 원, 네, 110만 원 예금해야 되는 네, 금액이. 왜냐면 5년 더 일하는 게 되게 예, 차이가 큰 거예요. 네, 왜냐면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은 늘고 은퇴 후에 돈 쓰기만 한 기간 확 주니까 이게 차이가 확 예, 나거든요. 그 예, 재밌는 게 여기 뭐냐면 DC로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투자를 더 한 푼도 안 해도 돼요. 음, 그 여기 파란색 보시면 그래프가 안 떨어지잖아요. 예, 여기가 82세가 사막 나이인데 100세까지 그냥 계속 돈이 불어나요. 음, 이게 뭐냐 하면 은퇴 시점에는 DC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9억 5천 정도의 자금이 모여요. 근데 네, 매년 찾아 쓰는 게 투자 수익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사망 시까지 23억으로 불어나요. 그리고 100세까지 만약에 살아 있으면 60억까지 돈이 불어나거든요. 어,
이게 뭐냐면, 예를 네, 들어서 은퇴 시점에 총 자산이 9억인데, 9억에서 네, 8% 수익이면 8, 9, 27, 2,700? 아니, 잠깐만요. 8%면 9천만 원. 9억 9천, 한 7천 정도, 네, 예,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그 돈이면 노생활비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네. 있는 주황색 점점점이 매년 써야 되는 생활비거든요. 아, 그 예, 생활비를 쓰고도 돈이 더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잔고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종잣돈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종잣돈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은퇴를 딱 할 시점에서는 되게 필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거 종잣돈 한번 1,000만 원으로 줄여볼까요? 지금 종잣돈 1,000만 원으로 줄여도 큰 차이가 이번엔 없을 바로 거예요.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쌓아 나가는 시기 되게 젊을 때는 종잣돈의 차이가 큰 임팩이 없어요. 근데 음, 딱 은퇴를 하는 시점에는 그 쌓여 있는 은퇴 자금의 크기가 되게 중요한 차이가 생기거든요. 추가적인 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쌓여 있는 종잣돈의 크기와 수익률에서 나오는 금액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자금이 이제 없어지지 않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음, 계산해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만 추가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자금을 지금 모아두시는 것도 좋고 모으시는 자금에서 뭐 최대한 저축을 해서 굴리시면 되는데 6만 원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생활비가 더 많이 드실 거예요. 예, 결혼하고 뭐 애 낳고 이러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뭐 음, 결혼하고 맞벌이 한다라고 하면 이 곱하기 다 곱하기 2가 되잖아요. 수입도 2배, 소비도 2배. 예,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보통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이제 회사를 관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소비는 예. 오히려 늘어나고, 네, 맞아요. 한 명이 벌어서 세 명이 쓰는 구조가 되거든요. 예, 예, 뭐 저도 외벌이라서 한 명이 벌어서 네 명이 쓰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가 되게 커지면 네, 이 뒤가 되게 복잡해져요. 네, 이제 복잡해진다기보다 그냥 심플하게 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지금 네, 버는 거 쓰는 거 합쳐서 남은 거로 그냥 저축 한 달에 이거 뭐야 6만 원만 해도 된다고 나오니까 네, 근데 좀 더 하셔야 되는 거고 한 다음에 그 이제 집 같은 것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게 예.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아까 같은 예를 들어 지금 1,000만 원만 노후 자금이다 치고 네, 4천만 원은 집을 사는데 보태도 되거든요. 아, 그래도 노후 자금은 6만 원만 여기 DB시구나. 그러면 30만 원 정도 하셔야죠. 네, 그쵸? 30만 원 정도를 이제 노후 자금용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해주시면 노후 자금 문제는 음, 없어요. 아, 그런데 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50 정도 저축이 가능하다라고 네, 하시면 그 중에 50 정도는 노후 자금으로 넣어 놓으시고 아, 100만 원은 주택 자금 준비하셔도 되죠. 미리미리 그냥 완전히 분리해서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저는 거,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집을 언제 사냐의 문제는 좀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예, 이 절세 계좌 이용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은행에 예금해서 주택 마련 자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연금 계좌랑 뭐 ISA 같은 절세 계좌 이용해서 거기서 돈을 불린 다음에 주택 마련할 때 그 돈을 갖다 예, 쓰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 일단 이렇게 레이아웃은 잡아볼 수 있죠. 나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저축을 해도 투자를 해도 노후 준비는 된다.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음,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 예,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는 거는 투자로 돌리되 이제 주택 마련을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든 뭐 15년 후든 어느 정도 이제 어림 계산해가지고 그 돈까지 같이 모으면 되겠죠. 그러면 노후 자금을 따로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지잖아요. 네, 예. 그러면 조금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시고 뭐 이렇게 자산이 이제 합쳐지면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또 계산해 보실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주변에 지인들 것도 가끔 하거든요. 네. 드리는데 어 20대나 30대 초반 하시면 사실 정말 결과가 아름답게 나와요. 네, 빨리 되게 하면 희망적. 빨리 할수록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너구리님처럼 이렇게 상담하시면 당장 버는 건 적거든요. 네, 뭐 회사에 뭐 차장님, 부장님보다 훨씬 적잖아요. 예, 근데 소비가 안 커요. 음, 지금 소비가 안 커요. 왜냐하면 어 취준생이었거나 대학생이었거나 아니면 고등학생이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눈높이가 별로 안 높아서 소비가 많지 않아서 이거는 노후 준비가 다 가능한데 제일 아, 이제 답 안 나오는 사람들이 50대 후반이고 맞벌인데 네, 급여는 많이 받아요. 막 1억 이상 연봉 받는데 네, 밥이 없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음, 네.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모아놓은 것도 없고 또 생활비 너무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제 어 저축을 하면 되는데 저축은 또 막상 못 하겠다는 거예요. 쓰던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어 아직 젊으시고 미리미리 이거 내 돈이 아니야 해서 딱 빼놓으시면 나중에 되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되는 건지 솔직히 고민이 많은데, 그 ISA 같은 계좌 같은 경우엔 그게 3년에서 5년 정도 돈을 묶여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솔직히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그걸 뭉낀다는 거에 부담이 좀 있어서 음. 이걸 당장 실행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서 예, 실행을 못 하고 있고 아, 막상 ISA 계좌 여는 거요? 예, 아, 그거는 어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아, 차이가 뭐냐면 예, 3년 동안 만기를 채우면 네, ISA가 주는 손익통산이나 네, 200가지 비과세, 그다음에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 전에 찾으면 그냥 세금 내면 돼요. 아, 일반 계좌에서 세금 내듯이. 아, 그래서 손해 날 건 없어요. 아, 그죠? 네, 네. 그래서 ISA 계좌 무조건 가져가야죠. 아, 집을 네, 사든 결혼 자금이든 예금 예, 통장보단 거기가 낫고요. 네, 네. 음, ISA에서 예금이 예, 가능한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뭐 현금성 자산에 놔두는 것도 ISA 계좌가 유리하죠. 음, 일반 예금하면 이자에 15.4% 세금 내가잖아요. 예, 기타 네. 소득세로, 네. 예,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수익에 네, 대해서 네. 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는 음, 바로 하실 필요가 있죠. 꽉꽉 음, 채워놓고 뭐 중간에 뭐 결혼 자금이나 뭐 주택 자금 필요하면 그거 그냥 해지하면 돼요. 음.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연금 계좌는 터서 올해 3월부터 사고 있는데, 그럼 추가로 IRP도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은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IRP 가입하셔야죠. 왜냐하면 네. 일단 세액공제 900까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추가로 네. 300까지 더 할 수 있어요. 예. 연금저축에 600, IRP에 네. 300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IRP는 중도 해지가 어렵다는 것도 아시죠? 네. 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해도 돼요. 왜냐하면 기타 소득세 16.5% 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너무 손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네. 혜택을 받았잖아요. 16.5%. 아, 연말정산할 때 혜택 받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혜택 받은 거 그냥 뱉어내는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런 그죠? 형식으로. 네. 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이제 최대한 다 하는 게 맞다. 네. 할 수 있으면 네. 최대한 다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예. 만약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세금 낼 게 없으면 네. 연금저축 해도 그 세금 환급될 게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600을 냈는데 내가 원래 세금 낼 게 없어가지고 환급이 조금밖에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한 200만 원 넣지만 환급 대상이 되면 400만 원은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아, 세액공제 대상 외금액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쵸. 예. 아,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웬만하면 1800 다 넣으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세액공제 안 받은 네, 건 페널티 없이 찾잖아요. 네, 그러면 ISA나 마찬가지 조건이 되는 거죠. 음, 세액공제 받은 건 16.5% 세액공제 받고 중도 해지할 때 16.5% 내면 되잖아요. 예, 쌤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연금저축에 가득 채워넣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IRP는 중도 해지가 거의 힘들어요. 아마 네, 집 살 때는 중도 해지 가능할 거예요. 네, 첫 주택 네, 네, 그거랑 네, 전세 그걸로 네, 되긴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알아보니까. 네. 근데 그냥 그건 안 찾아도 되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를 그냥, 들어서 지금 상담 결과 보면 예, 어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 중에 뭐 4천만 원은 뭐 딴 데 쓰고 1천만 원밖에 네, 없다고 해서 아까 계산했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 DB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는 노후 자금 투자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IRP에 넣으면 되잖아요. IRP, 예, 예, 300이니까, 예, 얼추 비슷하니까 또, 네. 예, 그래서 IRP에 300 딱 채워 놓고 그건 그냥 네,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되니까 네, 중간에 집을 살 때 진짜 이것까지 털어서 사야겠다. 고 네, 하시면 주택 마련에 한해서는 중도 해지 허용되니까 차차 써도 되고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찾지 말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아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 예, 300만 원씩 매년 해도 10년이면 3천밖에 안 되는데 집 살 때 네, 차라리 대출을 네,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IRP를 굳이 그걸 굳이 해야지 해야 되나 뭐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필요하면 이제 그때 가서 해지할 수 있으니까 네, IRP 당연히 해야죠. 음, 세액공제 받는데 그 돈 네, 그냥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019년에 마법의 영웅 굴리기 나오자마자 책을 봤대요. 네, 근데 까맣게 잊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약 4, 5년 동안 세액공제를 못 받은 거예요. 네, 100만 원씩만 받았어도 400만 원 날라간 거잖아요. 네, 네, 엄청 아까운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분명히 알았는데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천 안 했다. 깜빡하고 있었는데 벌써 5년이 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면 못 돌려받는 거라서 네, 다 넣고 다 혜택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어, 제가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은 미리 월에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긴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 싶어서. 네, 네, 말씀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세후 한 330에서 많게 받으면 380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청약에 20 넣고 나머지 적금도 혹시 제가 급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깰 거 대비해서 좀 나눠서 넣어서 합쳐서 80 넣어서 이제 저축 개념으로는 한 100 정도 넣고 월에 생활비로는 이제 생활비랑 교통비 그리고 돈을 솔직히 많이 꺼내 써서 성격상 비상금 개념으로 10만 원 가져가고 보험료 내고 하면 75 정도 넣고 이제 거기서 투자 쪽으로는 처음에 프리즘을 알기 전에 든든을 먼저 알았어가지고 오로라랑 이번 최근에 열린 거 오로라랑 에버글린 해가지고 보통 한 달에 120 정도 넣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그때 CMA에 넣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 적금이나 오로라나 그쪽으로 좀 더 돌리는 편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솔직히 주변에 이런 걸 물어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죠. 일단은 네. 다시 좀 여쭤볼게요. 네. 보험료 얼마 정도 내세요?
이게 부모님이 들어준 거 그냥 제가 그대로 납부하고 있는 거죠. 12만 원 정도? 11만 원 정도 납부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보험인지 아세요? 어, 종이든 받긴 했는데 아, 설명서를 네, 이게 읽는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네. 어렵죠. 네. KB 희망 플러스 자녀보험 두 번째 거 어, 2번이라 되어 있긴 한데 네, 네. 네, 네. 이걸로 그냥 하고 있긴 해요. 일단은 이제 뭐 보험료가 12만 원이면 네. 보통 이제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되냐의 문제에 있어서 네. 실수령액의 5에서 10% 정도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안보험 갖고 계세요? 그렇구나. 봐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예. 이 그래서 안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정확히 네. 따로 들을진 않았습니다. 네. 실비보험은요. 아, 따로 안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300 받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네. 보험료가 10%면 3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5% 정도만 드세요. 15만 원.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 네. 이제 아내 거나 애들 거까지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12만 원이면 많진 않아요. 네. 근데 개인으로 이제 봤을 때는. 네네네. 근데 안보험하고 실비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요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어린이 보험 그게 실비보험 성격일 것 같아요. 네. 저도 보험 자주 안 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안보험하고 실비보험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실비는 계속 다치니까 사람이 다치고 아프기 네. 때문에 그때그때 실비로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하고 암은 이제 30% 정도가 암에 걸리거든요. 네. 네. 거의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 돼요. 네, 그때 생활비라든지 치료비를 이제 보조받을 수 있는 장치라서 그 정도 네.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일단 12만 원 원에는 좀 확인해 보시고 암이나 네. 실비로 돌리거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보험은 보험사 그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네. 그 잠시만요. 아, 시그널 플래너라는 앱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그널 플래너라는 앱이 있어요. 네. 보험 상담하는데 카톡으로 해줘요. 아,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해봤는데 좀 스마트한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래서 최소한 한 두세 군데 정도 그런 거 해주거든요. 그 보험 리모델링 같은 거. 네. 예, 그래서 그 주민번호 입력하면 내 보험 정보 싹 가져와서 뭐 또 막 음, 추천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무조건 다 갈아타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체크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건 없으시죠? 네. 없을 겁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생명보험은 사실은 딱히 필요는 하진 않아요. 음, 생명보험은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들 생활비 보통 2, 3년치가 나오게끔 만드는 건데, 아, 예, 그거는 저도 있었는데 저 해지했어요, 예전에. 아,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암이랑 실비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보험 시비, 그 다음에 연금, 예금, 예적금을 아까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셨죠. 아, 많이 하진 않고 100 정도. 예. 예적금, 적금에 100만 원. 그 예, 다음에 청약 포함해서, 예. 청약은 얼마 한다고요? 청약은 월 20 하고 있어요. 그게 20. 그래도 세제공제 풀로 할 수 있는 게 그거여서. 네네네. 네. 청약은 금액이 딱 차면 네. 추가로 넣지는 마세요. 아, 1년에 240이요? 그게 네. 청약 금리가 되게 낮아가지고 아, 예. 그렇긴 네네. 하더라고, 예.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적금은 이게 보통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비상금이라고 해서 네.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하라고 가이드는 아니고 그냥 재무설계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내가 네.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못하게 네. 됐을 때에 네. 그 뭐 생활비 정도로 해서 3개월치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아, 월급의 3개월치요? 아니, 내 생활비의 3개월치. 아, 생활비의 예. 3개월치요? 3개월 동안 쓸 돈. 그래서 음, 한 2, 300 정도만 이제 갖고 계시면 되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저는 약간 그 놔두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ISA 넣어놔도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예적금 거의 안 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서. 네. 저는 네, 안 하고, 그건 해요. 그거. 저도 이제 집 사면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 네, 은행에서 그 적금 가입하면 금리 깎아주잖아요. 아,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딱 그것만 해요. 한 달에 10만 원짜리. 음, 네, 그 정도만 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저는 다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할 네, 때는 일단 절세 계좌부터 꽉꽉 채워요. 네, 네, 연금저축, IRP, ISA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절세 계좌 꽉 채우고 네, 남은 것도 이제 투자로 저는 보통 굴리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아까 또 뭐 물어보셨죠? 그냥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예, 솔직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엄, 전체적으로, 엄청 잘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직장 생활 2년 차신데 5천만 원 모으셨다면서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막상 받아보면은 솔직히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받은 돈은 물론 새 전이긴 한데 연봉 따질 때 이 정도 되는데 수중에 있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런 그쵸, 것 그럴 수 때문에 조금 있는데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네, 버는 거보다 쓰는 게 적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모을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300 받는데 뭐 300 받고 150 쓰고 만약에 150 저축한다고 하면 네, 이런 분이랑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데 850 쓰고 150 저축하는 사람 둘이 있잖아요. 네, 앞에 말한 사람이 더 빨리 부자 됩니다. 왠줄 아세요? 저축 금액은 150, 150 똑같은데 네, 앞에 사람은 수입의 절반을 저축하잖아요. 네, 이분은 1,0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저축해요. 그래서 나중에 잽이 안 돼요. 앞에 사람이 훨씬 빨리 부자 돼요. 그래서 막 주변에 의사나 뭐 변호사 같은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그럼 막 1,500, 2,000씩 벌어요. 한 달에. 네, 근데 남는 게 없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다 쓰는 거예요. 뭐 음, 쓸 데가 많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300 받는 사람도 150 세이브해서 저축하는데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50 저축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 음, 그 가끔 이제 술자리 같은 거 하면 그런 얘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축 못한대요, 한 달에. 그럼 그분은 답이 없어요. 그분은 지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언젠가 은퇴하는데 은퇴할 때까지 돈을 못 모아요. 그리고 그 소비 꼭 수준을 못 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분은 정말 노답이에요, 노답. 그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60, 65 돼서 은퇴하면 저 사람 만날 일이 없겠다 이 생각 들어요. 음, 왠지 아세요? 그분은 노후에 빈곤하게요. 예, 지금처럼 쓰면. 근데 이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네. 저보고 잘난 척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맞는 말인데 약간 팩폭 돼버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분보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우리 너구리님이 부자 될 가능성 훨씬 높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는 없고 그냥 이게 사실 가계 쓰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 저도 총각 때 가계부를 썼었는데 지금은 잘 안 써요.
네,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재무제표만 정리를 하는데, 네, 근데 일단은 어 아무리 귀찮고 뭐 바쁘더라도 최소한 이 납입할 거 있잖아요. 네, 연간. 네. 네, 이 절세 계좌들한테 납입할 것만 꽉꽉 채워 넣는다고 생각을 해도 2, 3년에 한 번씩만 정신 차려서 다시 봐도 최소한 그 돈 세이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분 같아서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네, 어디가 제일 좋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보가 되고, 네, 그리고 과거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 같은 것 좀 보면서 비교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대충 솔직히 아직 답변이 아는 됐나요? 게 없고 그래서 뭘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예. 네네네. 일단 당장 궁금한 건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되게 좋네요. 희망적인 결과가 있어서.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